LPGA 통산 25승 그리고 아시아 선수 최초의 명예전당 입성, 말이 필요 없는 대한민국 스포츠 여성 레전드시죠. 박세리 단장은 구단 창단, 선수 영입, 선수들의 멘탈 관리까지 다방면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블랙퀸즈의 중심입니다. 예, 왼쪽, 가운데, 오른쪽 번갈아서 포즈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단장님 어떻게 이쪽으로 자리를 하시나요? 예. 다시 내려가시면 예. 무대 한 분씩 하시고 나중에 한꺼번에 다시 올라오시겠습니다. 다음으로 블랙퀸즈의 매니저입니다. 추신수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야구에서 감독을 매니저라고 부릅니다. 메이저리그 올스타 출신입니다. 아시아 선수 최초의 20-20 클럽, 또 통산 200 홈런, 통산 최다 타점, 설명이 필요 없는 한국 출신 메이저리그 레전드죠. 얼마 전에 메이저리그 명예전당 후보로 선정된 분입니다. 프로야구의 역대급 열풍 속 여성 야구의 사회적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해 추신수 감독이 블랙퀸즈의 감독으로 취임하면서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네, 촬영 되셨을까요? 예, 그러면 감독님 다시 대기 자리로 모시고요. 이제 슈퍼소닉 이대영 코치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KBO 리그 4년 연속 볼원, 4년 연속 50도루라는 미친 기록의 보유자입니다. 이대영 코치님은 현재 블랙퀸즈 선수들에게 타격과 그리고 본인이 가장 잘했던 주루 노하우를 아낌없이 성심성의껏 가르치고 계십니다. 네, 왼쪽, 가운데, 오른쪽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포즈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굴을 가리면 안 됩니다. 좀 내려서. 블랙퀸즈의 타격 및 주루 담당 이대영 코치님, 다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이번엔 블랙퀸즈 투수진을 지도하는 윤성민 코치님을 모시겠습니다. 2011 시즌 KBO 리그 MVP, 국가대표 에이스 출신이고요. 기안 타이거즈의 레전드시죠. 윤성민 코치님은 투수 그리고 야수들의 송구를 코칭하는 1타 강사로 맹활약 중입니다. 지금 표정이 너무 어색해서 저희 대기석에서 웃음이 나고 있어요. 방송 경력이 그렇게 쌓였는데도 여전히 윤성민은 이런 자리가 어색합니다. 무슨 출마 선언하는 자리 같기도 하고.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윤성민 코치였습니다. 자, 이제 레전드 단장 감독 코치가 함께하는 사진 한 장 찍을까요? 박세리 단장님, 추신수 감독님, 이대영 코치님, 윤성민 코치님 네 분 일단 함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단감코 우리 이 네 분이 함께 뭉쳐서 찍는 사진 아주 귀한 사진이 될 텐데요. 단장님과 감독님이 가운데 서시고요. 윤성민 코치와 이대영 코치가 좌우로. 기자님들 방향 말씀해 주시면 저희 단장님, 감독님, 코치님들이 방향 시선 드릴 겁니다.
함께하니까 윤성민 코치 표정이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네, 블랙퀸즈 검정과 빨강이 조화를 이룬 멋진 유니폼입니다. 네,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일 왼쪽에 있는 김호나 선수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핸드볼 동메달리스트, 대한민국 핸드볼 국가대표팀의 간판 스타였습니다. 온타니, 푼타에서 맹활약을 하면서 온타니를 연상시키는 그런 활약을 하고 있고요. 또 김민지 선수는 전국체전 4년 연속 금메달리스트, 육상계 트랙의 카리나로 불리고 있죠. 또 김성현 선수는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유도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제가 이제 경기 중계하면서 보면 김성현 선수 수비를 볼 때 또 주루를 볼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세 분 준비한 포즈 지금 다 한 건가요? 예. 저희 그럼 맞춰서 오른쪽도 같이 보실게요. 그대로. 이 오른쪽을 봐주시면 돼요. 네. 아까 포즈 하실 것 같이 하시고요. 네네. 네. 볼게요. 네. 다음 포즈 한번. 네, 파이팅 하실게요. 네. 그다음 왼쪽 한번 보실게요. 네, 사진 촬영 끝난 것 같아요. 갑자기 잠깐만요. 무대에서 이 저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뭐예요 이게? 왕관. 아, 왕관을 손으로 형상화한 거였군요. 알겠습니다. 선수 세 분 그대로 계시고요. 이제 우리 반장님, 감독님, 코치님들 모두 함께 올라오셔서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분들이 가운데 서주시고요. 예, 반장님, 감독님, 코치님들이 양 옆에서 선수들 옆에 든든하게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장님 이쪽으로 오시고, 감독님 이렇게 서시고. 왼쪽으로 가발점만 이동하십니다. 이쪽으로 가발점. 쭉 가슴만 보게. 네. 자, 왼쪽 보실게요. 오른쪽 네. 네, 오른쪽 봐주시고요. 같이 화이팅 하실까요? 네. 그대로 왼쪽 보실게요. 네, 마지막으로 야구영을 이끄는 신재호 PD님, 강숙경 작가님 모시고 함께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선수들 가운데 쪽으로 들어오시면 어떨까요? 네. 우리 온타니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왼쪽 보실게요. 네. 화이팅 하시고요. 네. 화이팅 하실게요. 이번에 그 핀스 포즈 한번 하실까요? 네. 왼쪽 보실게요. 운동은 선수들이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재호 PD 얼굴이 가장 까맣습니다. 현장에서 그만큼 열정적으로 연출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일단 사진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자, 본인 소개와 간단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구 여왕 단장을 맡은 박슬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끝인가요? 한 말씀 정도만 더 하시면 어떨까요? 우선 제 종목은 아니지만 어떻게 단장까지 맡게 돼서 이 자리에 단장으로 나왔는데 단장 역할이 도대체 뭔지 아직까지 조금 저도 아직 어려운 상황이긴 하나 저희가 또 무사히 또 잘 스타트를 하고 잘 마무리를 해서 아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네, 기대감을 갖게 하는 박세리 단장님의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추신수 감독님. 네, 안녕하십니까. 야구여왕 블랙킹즈의 감독을 맡고 있는 추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은퇴를 하고 쉬려고 하다가 정말 저에게는 또 다른 도전의 제안을 받고 정말 설레었습니다. 감독이라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특히나 이 야구를 처음 접하는 선수들에게 야구를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또 야구가 얼마나 어려운 종목인데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감,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막상 해보니 선수들이 너무 잘 따라와줘서 너무 놀랐고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실력이 느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서 정말 제가 이 야구여왕 블랙킹즈 감독직을 수락하려고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작은 예능이었을지는 몰라도 저를 포함해서 모든 저희 선수들이 어떠한 여자 야구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뭔가 여자 야구를 좀 더 알리고자 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 저에게 정말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채널 A쪽에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블랙킹즈의 주장 원타니 김원아 선수. 네, 안녕하세요. 전 핸드볼 선수 블랙킹즈 주장 김원아입니다. 뭐 간단한 인사 말씀은 한 말씀 정도 어때요? 그냥 넘어갈까요? 이따가 기자님들 질문 주시면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현 선수. 네, 안녕하세요. 전 유도 선수 현재 블랙킹즈 선수 김성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블랙킹즈의 3루를 든든하게 책임지는 믿고 보는 든든한 팝코너 내였습니다. 다음은 김민지 선수. 네, 안녕하세요. 현 육상 선수 김민주입니다. 블랙킹즈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일단 우상에 나가면 상대팀이 가장 긴장하는 선수입니다. 윤성민 코치님. 네, 안녕하세요. 블랙킹즈의 투수 코치 윤성빈입니다. 네, 블랙킹즈 촬영하면서 저도 코치로서 이제 처음이었는데 너무 재밌게 촬영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이대영 코치님. 네, 안녕하십니까. 야구여왕 블랙킹즈에서 코치를 맡고 있는 이대영 코치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 선수들이 저도 주변에서 경기가 진행이 돼?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열심히 땀 흘리면서 좋은 모습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은 메인 작가이신 강숙경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강숙경 작가입니다. 여기서 딱 2명 있는 비선출 중에 한 명인데 프로그램 너무 제가 하면서도 기대가 되니까 오늘 정말 시작부터 말씀드리지만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출 신재호 PD님. 네, 안녕하세요. 야구여왕 연출을 맡은 신재호 PD입니다. 네, 처음에 정말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어려운 도전이었는데 선수들도 그렇고 단장 감독님들도 너무 진심을 쏟아서 이 프로그램에 불가능해 보일 것 같던 것을 가능으로 만든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자님들 이제 질문 많이 주실 텐데요. 일단 기사 쓰시기 편하도록 기본적인 질문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께 드려보겠습니다. 신재호 PD님과 강숙경 작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야구 여왕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계기, 또 프로그램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어떤 것일지 신재호 팀. 네, 사실 수경 작가님과는 이전작인 강철부대 시리즈로 호흡을 많이 맞췄고 저희가 이게 강철부대 W가 굉장히 프로그램에 있어서 또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전의 강철부대 시리즈는 전부 남군으로 이렇게 출연자들을 하다가 W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그 여군분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서사를 만들어냈었죠. 근데 그때 이제 수경 작가님이랑 둘이서 찐으로 정말 감탄을 많이 했어요. 현장에서도 아 진짜 이 강인한 여성분들이 이렇게 또 발산하는 이런 에너지라던가 이런 강인함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 서사의 일단 그런 굉장히 또 그 파워풀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확인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수경 작가님도 강철부대와 이런 피지컬 시리즈를 굉장히 이제 많이 경험하신 분으로서 저희는 항상 어떤 강인한 분들이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이 진정성이 강하게 뿜어져 나올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기가 굉장히 많은 야구, 그런데 여자 야구는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팀이 존재하기는 하나요? 라고 물을 정도로 정말 불모지, 사람들의 인식 속에 불모지인 상황이었고 여자 야구는 좀 이렇게 어떤 영역일까? 라고 이렇게 둘이서 함께 탐구를 하다 보니 여자 야구팀이 이렇게 국내에 많이 있는 것보다 많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굉장히 놀랐고 이분들과 함께 또 그 새로운 종목에 도전하는 선수들의 여성 스포츠 선수들의 에너지가 분명히 굉장히 강력할 것이다.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낳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기회를 좀 출발하게 됐습니다. 저는 뭐 피지컬을 통해서 여자 운동 선수들에 대한 존경심이 실제 많이 있었고 그 야구라는 종목을 하게 된 데는 이제 저희가 사회인 야구가 49개 팀이나 있다라는 걸 알고 너무 놀랐는데 그 여자 야구 선수들이 시합하는 거를 저희가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영상을 돌려보는데 거기서 선수들이 더가웃에서 막 응원하고 막 열정적으로 몰입하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그걸 한 20번 정도 계속 돌려본 것 같거든요. 너무 멋있고 우리도 이런 야구에 도전하는 뭔가 그런 도전기가 담긴 프로그램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과연 근데 누가 하면 좋을까라는 거를 엄청 고민을 하다가 그 운동선수 출신의 뭔가 자기 분야에서 정점을 찍은 분들이 모여서 전혀 새로운 종목에 도전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저 이 프로그램 섭외받고 좀 기뻤거든요. 일단 밖으로 나와서 프로그램 한다는 것 자체가 기쁜데 이 출연진의 면면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분들을 한 자리에 모았는지 그 배경 설명, 비결 이런 거 뭐든 좋습니다.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그 여성 스포츠 선출 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도전을 하겠다고 시작한 것의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은 야구라는 종목이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축구와 농구는 이제 또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야구를 즐겨 보는데 이제 축구나 농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력이 아무리 모자라도 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경기가 어쨌든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야구는 물론 콜드 게임 뭐 이런 그 제도를 두는 경우에는 얘기가 다르겠지만 어쨌든 아웃 카운트를 잡지 못하면은 이게 하루 종일 경기를 해도 끝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정도로 정말 그 기술이 필요한 정말 어려운 종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력을 빠르게 올릴 수 있고 자신의 그런 운동 능력도 갖추고 있는 멘탈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여기에 적합한 이제 분들이 여성 스포츠 선출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런 점에서 사실 박세리 단장님을 저희가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됐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또 노는 언니를 통해서 이제 많은 여성 스포츠 선수분들과 이제 운동도 함께 다양한 종목을 많이 해보셨고 그래서 단장님이 선수를 영입해서 어떤 선수들이 야구에 적합할까라는 이런 거를 함께 고민을 해서 선수를 영입하게 된다면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단장님을 처음으로 만나 뵙고 단장직을 제안을 드리면서
선수들에 대한 정보도 굉장히 많이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었던 게 그냥 선수들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얘는 이런 것도 잘하고 저런 것도 잘하기 때문에 야구도 잘할 거야. 라는 정보와 더불어서 이 선수들이 지금 어디가 좀 안 좋을 것이다. 아, 이 친구는 좀 무릎이 지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괜찮으려나? 아, 이 친구 좀 팔꿈치 수술을 한 5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어. 이런 세세한 정보까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야구에 적합한 종목들, 테니스라든지 배드민턴, 핸드볼 이런 좀 메커니즘적으로 야구에 굉장히 적합한 이런 선수분들을 추천받는데 단장님의 조언이 아주 실질적으로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단장님 말씀만 너무 하셔서 감독님과 코치님들. 네, 감독님. 예, 뭐 섭외 그러니까 일단 예, 네. 제가 추신수 감독님이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 아, 네. 감독님을 설득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현재 랜더스에서도 육성 총괄 코치를 이렇게 하고 계시기도 하고 그런 스케줄적으로 부담감이 있으신 것과 더불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감독이라는 자리를 또 해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감독님을 꼭 모시고 싶은 이유는 당연히 일단 그 예능 PD로서 이렇게 예능에서 스포츠를 진지하게 임해서 하는 모습을 저희가 못 봤다라는 그런 희소성의 측면도 물론 있었지만 일단 정말 메이저리그를 도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험난한 과정을 거치셨었잖아요. 마이너리그에서 이제 좀 오랜 세월 동안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동안 고통도 많이 받으셨고 그런 스토리들을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스포츠 선수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종목에 도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거에 있어서 도전이라는 정말 미지의 영역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에 정말 적합한 그리고 선수들한테 그런 멘탈리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걸로 정말 최적의 감독님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추신수 감독님 수락하기까지 고민이 좀 많고 결정이 쉽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진재현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두세 번 정도 제안이 있었는데 일단 제가 하는 주 일이 구단에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스케줄상으로 이렇게 맞추기가 쉽지 않았는데 저의 마음을 움직인 건 촬영을 하면서도 더 큰 꿈이 생기고 더 큰 목표가 생기긴 했지만 저에게는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이제 은퇴를 하고 뭔가 이제 목표가 없어질 때쯤 뭔가 이제 새로운 성별은 다르지만 우리 여성 스포츠 선수 출신들을 데리고 야구를 가르친다는 게 저에게는 정말 좀 색다른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확신이 있었던 건 스포츠 선수로서 저희 선수들이 각 분야에서 종목은 다르지만 최고의 정점을 찍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뭔가 다르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믿었습니다. 어떤 그 누구보다도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을 거고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갔을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감독직을 수락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촬영을 하면서 제가 정말 많이 느끼고 야구인으로서 제가 여러 번 이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야구인으로서 정말 첫 번째는 너무 감사함. 야구를 이렇게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줄 알았지만 이렇게 필드에 나와서 유니폼을 입고 야구를 한다, 야구 장비를 들고 야구를 한다. 정말 거기에 대한 감사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안함. 저희 여자 야구팀이 49개가 있고 저희가 50번째인데 여자 야구팀이 있다라는 사실조차 존재조차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미안함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능으로 시작을 했을지 몰라도 두 번, 세 번의 촬영을 통해서 이제는 뭔가 사명감이 생기더라고요. 이거를 우리가 뭔가 진실되게 잘해서 마음에 있는 걸 다 끌어내서 이렇게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서 여자 야구가 이렇게 많이 있다.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다. 여성들이. 저희가 프로야구가 지금 1000만 관중을 넘었지만 그의 운동력은 저는 2030의 젊은 여성분들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야구장에서 응원만 할 게 아니라 저희들을 통해서 이제는 야구 장비를 들고 야구장에서 야구하는 모습을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해지고 이제 그런 걸 저 나름대로 이제 상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지금 이 야구여왕의 블랙킨즈 감독직을 하면서 정말 자부심도 느끼고 앞으로 어떤 게 보여질지는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세리 단장님도 이 수락이 아주 쉽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골프에는 정말 누구도 가보지 못한 그런 길을 걸으셨지만 감독도 해보셨고 올림픽 때 이 야구단 단장 어떠세요? 이 수락부터 지금까지 과정 돌아보시면 저 또한 우리 추 감독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을 좀 많이 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골프 쪽은 저의 이제 본업이었기 때문에 워낙 잘 뭐 할 수 있고 익숙한 종목이다 보니까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야구라는 새로운 종목에서도 또 선수도 아닌 단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물론 선수로 한번 뛰어봤으면 하는 욕심도 있지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고 싶어도 그게 쉽지가 않아서 고민을 해서 제가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었고, 또한 단장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단장 역할이 우리 선수들 영입하고 선수들의 뭐 멘탈을 또 책임지고 또 선수들을 또 이끌어 나가야만 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인가라는 굉장히 부담감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잠깐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마음먹고 하기로 했었던 부분은 우리 지금 뒤에 있는 선수들이죠. 다른 타 종목의 선 출신들이 물론 은퇴한 선수들도 있고 아직 현역인 선수들도 있지만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도전이 저는 항상 그 도전을 되게 높게 사는 편인데, 그 야구라는 종목으로 다양한 스포츠 선수들이 한 팀으로 이루어져서 제 경기에 출전을 하고 해보지 않은 종목을 새로운 도전을 한 거잖아요. 그게 저는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어디까지, 그러니까 물론 어떤 분야에서도 한계라는 없지만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가능할 수 있는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 커서 그런지, 그래서 선수들을 보고 저도 이제 감히 제가 무슨 단장을 하겠냐 한더러 감히 조심스럽게 제가 또 단장을 하기로 또 마음을 먹었던 이유가 됐습니다. 네, 선수들 훈련하고 경기하는 거 지켜보시잖아요. 네. 만약 박세리 단장님이 거기에 그라운드에 선수로 뛴다면 어떨까요? 어떤 느낌이세요? 그래 보셨습니까? 잠깐 해봤습니다. 잠깐. 근데 지금 지금 선수들은 확실히 물론 제가 나이가 또 좀 나이를 핑계일 수도 있지만 이때까지 경기를 하면 상대 팀 선수들이 저랑 비슷한 나이 선수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저도 높으신 분들도 훨씬 나이 많은 분들도 네. 많이 계세요. 그럴 때 저도 한번 생각은 해본 적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과연 할 수가 있을까라는, 선수를 보면서 욕심은 나지만 제가 선수들만큼 못할 것 같기도 해서 그럼 또 이제 원한 모습을 좀 보여주기가 좀 부담스럽게 해서 제가 해봤다니까요. 잠깐 해봤는데 마음만 역시 선수더라고요. 어렵죠. 어려워요. 어렵고 쉽지, 정말 이게 그러니까 선수들이라서 어느 정도는 금방 습득을 하고 적응 빨리 해서 금방 나아지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거든요.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된다, 하면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경험을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잠깐 사이에 뭐 실력이 는다던가 그건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여하튼 선수가 아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진짜 이게 성장이 더딥니다. 그 더디는 성장을 그 현장에서 이끌면서 고구마를 매일매일 몇 개씩 드는 우리 코치님들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선수를 지도해보니까 이대현 코치. 너무 재밌고 제가 선수 생활하면서 지도를 받아왔기만 했는데
이렇게 지도를 하는 입장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마음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같이 플레이를 하고 연습을 하면서 저도 지도자로서 배우는 점도 있었고 또 확실히 다른 종목에서 한 획을 그섰던 선수들이라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이 경기가 진행이 될까 하는 의심 속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어느 팀과 붙어도 경쟁력이 있겠다라는 자신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이제 기자님들 준비해 오신 또 궁금하신 질문들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요.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이데일리 최희재 기자라고 합니다. 야구영 많은 기대하고 있고요. 먼저 단장님, 감독님, 코치님들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 전국대회 우승 목표라고 하셨는데 야구 여왕의 최종 목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또 선수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자랑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수분들께도 질문이 있는데 이게 오히려 전문 종목이 아니어서 오는 부담감도 크셨을 것 같은데 출연 결심하신 계기랑 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어려운 점 없으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박세리 단장님 블랙퀸즈의 목표에 대한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저희가 창단식을 가지면서 저희가 목표를 굉장히 크게 세웠어요. 높이 세웠던 게 뭐냐면 잠깐 보셨지만 영상에 전국대회 우승을 목표로 저희 블랙퀸즈의 팀이 창단이 됐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목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대회 우승을 앞두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욕심을 좀 내볼 만한 그리고 결과로서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추신수 감독님이 선수들의 기량 발전, 성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답변 해주실까요? 네, 이 모든 스포츠가 다 어렵겠지만 특히 야구라는 건 사실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지를 해야 되는 그런 정신적인 그런 것도 많고요. 근데 아마 스포츠를 경험해봤던 선수들이라 그런 거를 받아들이고 변화하는데 좀 다른 그 누구보다도 빨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대회 우승은 당연한 거고요. 다음에 저희가 계속 이 프로그램을 이어간다면 그거는 정말 당연한 부분이고 저의 최종적인 목표는 저희 야구와 블랙퀸즈에서 여자 국가대표 선수를 한 명이라도 배출하는 게 저는 저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네, 저 순간 소름 돋았습니다. 블랙퀸즈에서 국가대표 선수 배출이라는 목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자, 국가대표로 활약을 오랫동안 했던 우리 김호나 주장. 야구 해보니까 어때요? 기자님 질문입니다. 저는 사실 무릎이 부상이 좀 잦았어가지고 이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좀 고민이 많았고 훈련량이 진짜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저는 핸드볼 한 시즌을 더 뛰었어야 된다고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야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은퇴를 하고 좀 많이 공허했었는데 다시 한번 좀 선수들과 좀 그런 느낌을 받아보고 싶어서 좀 힘든 결정이었지만 야구 여왕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해보니까 어때요, 야구라는 게? 야구란 게 저는 사실 곱게 실내에서 운동만 하다가 야구를 하니까 더울 때 너무 더웠고요. 또 추울 때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더울 때 에어컨 틀어주고 추울 때 히터 틀어주는 핸드볼 장가는 너무 달랐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이 조금 힘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성현 선수 역시 실내에서 편안하게 업어치기 드러내치기가 그라운드에서 뒹굴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기자님들 앞에 질문해 주신 거 기억하시죠? 뭐가 가장 어려웠는지. 네, 저는 구기 종목을 해본 적도 없고 저한테 팀 스포츠라는 것도 굉장히 생소했는데요. 유도라는 종목이 개인전과 단체전이 있지만 단체전에 출전을 해도 저 혼자 경기에 나가서 승부가 나서 그 점수가 합산되는 방식인데 처음 야구를 접했을 때 저의 실수, 저의 실책으로
우리 모든 팀원들에게 피해가 가는 게 가장 적응하기 힘들고 가장 어려웠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성장했던 계기도 그렇게 제가 혼자 자책하고 너무 힘들어했는데 우리 팀원들이 괜찮다, 내가 잡아줄게 하면서 제가 조금씩 믿고 의지하고 또 우리 팀원 실수했을 때 내가 꼭 잡아줄게, 내가 어떻게든 몸으로 막을게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힘들었지만 가장 보람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얘기하면 울 것 같은데. 안 웁니다. 이제 안 울어요? 흘릴 물은 그라운드에 다 흘렸고. 김민지 선수, 야구라는 종목 접해보니까 어떻든가? 김민지 선수 뭐 축구도 해봤고 다른 종목 좀 살짝 경험해봤는데 야구는 또 다르죠? 네. 야구를 처음 얘기 들었을 때 너무 하고 싶었어요. 제가 하나이글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선수들인데 볼 때마다 제가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욕을 안 하려면 내가 지금 뛰어봐야 된다. 제가 축구도 하면서 직접 뛰어보니까 선수들을 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야구를 직접 하면은 욕을 안 하지 않을까 했는데 진짜 못 하겠더라고요. 욕이 안 나와요. 너무 기특하고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현역이다 보니까 야구랑 육상을 같이 하기에는 좀 힘들어서 연습도 많이 못 나갔는데 막상 팀원들은 이미 너무 성장을 했고 저는 제자리 걸음이어서 그게 좀 더 자극이 돼가지고 진짜 빨리 따라가야겠다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열심히 했습니다. 네. 김민주 선수도 야구 엄청 잘합니다. 예, 다른 기자님 질문 받겠습니다. 추신수님과 박슬희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서로 다른 분야에서 활약했던 선수들을 모아서 여성 야구단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두 분께서 감독과 단장을 맡은 만큼 각자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팀을 이끄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추신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첫 감독을 맡으셨고 박슬희님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분야의 종목을 도전하셨기 때문에 본인의 역할을 하면서 새롭게 뭐 배웠거나 아니면 시행착오를 겪은 점은 없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각각의 역할에 주안점 두는 부분에 대한 답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종목에 도전한다는 거가 가장 큰 요점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쉽지 않은 도전이긴 하나 무언가 주어진 거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거를 가능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감도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야구여왕을 하면서 물론 단장 역할이지만 새로운 종목들, 정말 타 종목들에 또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선수들이 또 다른 도전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는 것도 또 굉장히 좋은 에너지가 전달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되게 크게 생각했던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서는 야구여왕을 제가 선택하기 위해서 가장 큰 그 중점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추신수 감독님, 감독이라는 이 포지션 처음 경험해 보시는데 이 역할을 하면서 배운 점, 뭐 시행착오를 통해서 깨달은 점,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이라는 자리는 처음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야구여왕의 감독을 하면서 처음 생각했던 거는 제가 선수 생활을 하면서 아마추어 있을 때 한국에 계셨던 초, 중, 고 감독님의 스타일,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마이너리그 7년 이상을 지내면서 이제 또 같이 했던 그런 감독님들,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 내부 5분의 그런 감독님, 모든 감독님을 제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어떤 부분이 좋았고 어떤 부분이 아쉬웠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장점만 생각해서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감독이라는 자리는 어쨌든 10가지의 선수들에게 불만이나 실수가 있었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말하기보다 정말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뭔가 고쳐지지 않을 때 한 번씩 나서는 게 제가 선수 생활할 때는 굉장히 와닿았던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잘 잡아줄 수 있는 옆에서 보좌하는 그런 좋은 코치들이 필요한데 야구 여왕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생각하는 감독의
할 수 있는 거를 옆에서 잘 보필해주는 그런 코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대현 코치나 윤성훈 코치가 제가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저의 그런 감정과 그런 행동을 보면서 선수들에게 미리미리 메시지를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굳이 나설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했던 것 같고, 제가 뭐 다른 것보다도 기술적인 것보다는 이제 뭔가 멘탈적인 거, 사실 제일 어려웠던 게가 김선현 저희 선수가 말했다시피 개인 종목과 단체 종목을 했던 선수와의 그런 생각 차이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해시키는 게 좀 힘들었고, 또 워낙 성별이 다르다 보니 이런 대화에서 제가 뭔가 좀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마음 아픈 말을 하지 않을까, 그런 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선수들에게 말을 하기 전에 저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한마디씩 하는데 그래도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선수들과 같은 성별인 그 박세리 단장님은 어떠세요? 지금 최준수 감독님이 말씀에 성별이 달라서 이제 오는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근데 확실히 저는 반대로 약간 그런 감독으로서 보여줘야 할 선수들이 어쨌든 이 새로운 종목 도전하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어떤 팀이잖아요. 팀과 감독 사이에서 있어야 할 모든 상황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아직까지 그 추 감독의 그런 강한 모습을 아직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제가 봤을 때 추 감독이 우리 그 블랙킹즈의 여자 팀들이 아직까지 미숙한 거를 이해하시는 부분 같기도 해요. 그런 것 때문에 아직 보이지 못하게 있는데, 근데 이게 저희 경기 한 번, 두 번 나감과 동시에 점점점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숨겨져 있어. 그러니까 되게 언젠가는 선수들이 좀 이제 분명히 나타날 것 같은데 항상 긴장하고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스물스물 올라오더라니까. 부드러운 면 같은 면 이제 그렇진 않아요. 근데 시행착오라는 거는 당연히 있었습니다. 왜냐면 가장 중요한, 저는 가장 크게 시행착오를 얻었었던 게, 저희가 운동선수 출신, 선출신들 모여서 팀을 만들었잖아요. 너무 믿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까. 그래서 저희가 첫 연습 경기 때 시작했었던 그 게임이 가장 큰 시행착오였던 것 같아요. 저희 그때 야구가 이런 건가를 처음 봐. 그때 나도 솔직히 그때 처음 한번 해볼까? 약간 이 생각을 했을 정도로. 근데 약간 그런 시행착오는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근데 큰 시행착오는 없었어요. 저 확실히 믿은 만큼 선수들이 워낙 잘 따라왔고, 그리고 그만큼 또 장점이 뭐냐면 엄청난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진심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이라고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결국 방송이 아니었던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다음 기자님 질문 청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라고 합니다. 최근에 그 여성 야구 선수 3명이 그 미국 프로야구 리그 진출했다는 소식도 좀 들려왔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번 야구형 프로그램 통해서 여성 야구에 대한 위상이 어떻게 달라졌으면 하는지 기대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민석 기자님 말씀처럼 김나경, 또 김연아, 그리고 박주아, 박민서 이 4명의 선수가 내년에 출범할 미국 여자 프로 야구 리그 지명받았거든요. 최준수 감독님이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서 또 활약을 하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김나경 선수랑 좀 친분이 있어서 연락도 한 번씩 주고받고 하는데 항상 저에게 불만보다도 좀 저에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가 야구할 곳이 없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저희는 언론에 나오는 이제 이런 정말 잘된 기사만 보고 잘된 모습만 보지만 이 선수들이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어렵게 그 자리까지 갔는지를 생각해 보면 저는 같은 야구인으로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가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사함과 미안함이 동시에 공존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알았으니 앞으로 좀 더 여자 야구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뭔가 좀 관심의 어떤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는 그런 여성 야구, 여자 야구를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은 게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이제는 야구장에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응원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유니폼을 입고 야구 용품을 가지고 필드에서 야구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는 게 저의 목표고요.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경기를 하다 보면 과연 이 선수들은 저희야 뭐 이제 방송이어서 한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 선수들은 본업이 있음에도 그 늦은 시간까지 나와서 그 추위와 더위에 싸우면서 야구를 했을 때는 아까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에게 기회가 된다면 여자 야구가 좀 더 활성화되고 많은 대중들이 좀 더 여자 야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여자야구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마지막 기자님 질문,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제작진분들께 질문하고 감독님, 코치님들, 단장님께 좀 질문 따로 두 개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작진분들께는 이제 사실 그 야구 예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송에 그런 구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서 이제 지금 야구 예능으로 인기가 있었던 뭐 최강야구라든지 붉은 야구 같은 프로그램들은 뭐 토너먼트나 리그 경기를 통해서 뭐 승리를 된다든가, 붉은 야구의 경우에는 뭐 7할이 내려가면 팀이 해체하고 이런 조건들이 있어서 많은 부분이 좀 보시는 분들이 긴장감을 갖고 보셨는데, 이 야구 영화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전국 대회 우승이 목표라고 하셨으니까 향후에 이제 이 프로그램 구성이 어떤 식으로 해 나가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6게임을 해가지고 본 대회 나가는까지가 이제 구성이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인 건지, 뭐 팀으로서 뭐 다른 프로그램처럼 뭐 해체라든가 이런 거를 염두에 두는 설정 같은 게 개인적으로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단장님, 감독님, 코치님들께는 아무래도 그 팬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최강야구나 붉은 야구가 인기가 있는 부분도 직관 경기를 채워주시는 또 팬분들이 계시니까 그만큼 또 저변이 커질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이 여자야구가 저변이 커지기 위해서는 여자야구의 경기를 또 직접 보러 오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또 그런 것도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경기인 출신이시니까 직접 좀 희망하시는, 그러니까 이 야구 여왕이 결국에는 이 정도 규모에서 언젠가는 좀 경기를 해볼 수 있는 목표를 좀 가지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으시다면 어느 정도까지 목표를 보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최강야구, 붉은야구 예시를 드셨는데 그 프로그램들에서 보여줬던 그런 것과 우리 야구 여왕에서 보여주는 어떤 그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신재욱 선생님 답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전국대회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제 신생으로 창단된 지 얼마 안 된 팀이기 때문에 당장 전국대회에 도전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실력을 더 기르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질문 주셨던 것처럼 뭐 불꽃야구나 최강야구에서도 이제 친선 경기 그런 형식으로 다른 팀들을 저희의 그런 잘하는 팀들, 다양한 팀들이 굉장히 여자야구도 49개 팀이 있다 보니까 수준이 굉장히 다양하게 세분화돼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와 이렇게 붙을 수 있는 팀들을 저희가 차근차근 함께 대진을 하면서 경기를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일단은 담고 싶고, 실제로 여자야구 대회도 그런 전국 1년에 한 4번 가량의 그런 전국 여자야구 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익산시라든지 뭐 LX배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전국 대회들이 있는데 거기에 참가해서 우승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방출이라는 룰을 이제 내걸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공개되겠지만 3패 시마다 선수 한 명이 방출이 된다라는 룰을 단장님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명확한 동기부여를 위해서 스포츠라는 게 저희가 이제 이것을 야구 여왕이 방송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저희가 다 돈을 받고 하는 거잖아요. 프로와 또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 방출 룰을 통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목표를 인식을 하고 또 잘해서 방출을 어떤 선수도 방출을 시키지 말자라는 그런 좀 팀 스피릿을 더 확고하게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기존의 야구 인행들이 이제 직관 경기들을 통해서 이제 팬덤을 이제 시청자들과 나누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기존 야구 인행에 또 출연도 하고 있는 윤성민 코치, 이대영 코치의 경우 이 불꽃 야구, 이 최강 야구에서 보여줬던 그런 경기가 우리 블랙퀸즈 야구형에서도 가능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윤성민 코치님 먼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드디어 말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안 그래도 제가 이 야구형 프로그램 하면서 너무 재밌고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재호 PD님한테도 저희도 직관 한번 해보시죠 라는 말을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건 뭐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근데 저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충분히 있고요. 네, 많이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대호 코치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저도 직관 경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 선수들이 각 종목에서 정말 라인업을 보더라도 이 선수들이 어떤 플레이를 할지 궁금증이 많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한번 해보면 팬분들도 즐겁게 보실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의 직관 경기가 가능할까요, 감독님? 아마추어 경기장은 치르지 않을까요? 아마추어 경기장. 저도 이제 뭐 올해 육성 총괄하면서 아마추어 구장 가봤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치를 것 같습니다. 단장님. 우선은 아마 첫 방부터 아시겠지만 제 예상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한 팬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선 스포츠로 시작을 했지만 스포츠 안에 감동도 같이 있어요. 감동과 재미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야구라는 스포츠를 솔직히 감히 여자가 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되는 스포츠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아마 저희 야구형을 보면서 야구를 한번 해보고 싶다. 야구에 대한 그 궁금증을 심지어는 야구를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도 많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좀 많이 생기다 보면 지금은 저희가 처음 신입 50번째 구단으로 또 들어갔지만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은 또 활성화가 되게 크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팀이 될 것 같고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오늘 밤입니다. 채널A에서 10시에 첫 방송되는 야구 여왕 블랙퀸즈의 여정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박세리 단장님 제니어 감독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경기 준비하면서 매 경기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선수들의 성장 드라마 어마어마한 서사도 함께 하실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우리 단장님 감독님 시청 동료 메시지 한 말씀씩 들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좀 봐주십시오. 마무리할까요? 네, 짧게 야구형 이런 프로그램이니까 좀 봐주십시오. 우리 감독님 먼저. 네, 아까 마지막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 또한 야구를 34년을 했던 사람으로서 야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여자가 야구를 한다고? 근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점은 그냥 멋있습니다. 저희 선수들이. 야구 유니폼은 남자들만 입는 것 줄 알았는데 너무 멋있어요. 야구 유니폼을 입고 야구 장비를 들고 필드에서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순간이 없습니다. 사실 선수들이 실수를 하고 뭔가 제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화도 내고 짜증도 내기도 하지만 과연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 그냥 딱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냥 제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선수들한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너무 멋있습니다. 네, 이 멋있는 선수들 출연하는 프로그램 야구형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마지막으로.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구 유니폼을 입고 싶다라고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은 시작은 미약했으나 보시면 보실수록 매력에 푹 빠지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 저희 블랙퀸즈 팀들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오늘입니다. 11월 25일 밤 10시 채널A에서 첫 방송되는 신규 예능 야구 여왕, 정말 많은 관심, 또 기자님들 좋은 기사도 거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야구 여왕 제작 발표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